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치킨집을 하고 있는 최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딸과 아들 자녀를 둔 엄마이기도 하죠. 넉넉하게 키우지는 못했어도 잘 자란 것 같아서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희 남편은 어릴 때 큰 어려움이 없이 자랐다고 해요. 저희 시아버지는 지역의 유지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쭉 잘 풀리는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중견기업의 부장직함을 달고 있던 남편은 40대 후반의 나이에 회사에서 도산으로 은퇴하고 치킨집을 차리게 되었죠. 처음 해보는 장사이다 보니 좌충우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힘든 건 남편의 행동이었죠. 남편은 넉넉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베푸는 걸 좋아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짜로 치킨을 튀겨서 제공하는 등 꾸준히 선행을 베풀어 왔습니다. 선행 좋지요. 하지만 남에게 베풀자고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임대료다 생활비다 이래저래 빠듯하고 쪼들리는데도 남에게 베푸는 것을 하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볼멘소리를 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우리가 좀 형편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베푸는 걸 하면 되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쪼들릴 때 하는 선행이 진짜라며 속도 없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그나마 꾸준히 잔소리를 한 덕인지 가게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고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무료 치킨 행사를 2주일에 한 번 하는 식으로 바꾸긴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안 하지 못하겠나 보다 싶어서 저도 포기를 했죠. 그렇게 3년 정도 남편과 자리 잡기 위해 아웅다웅하며 근근히 지내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온 가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근처에 사는 형님 4명과 함께 시아버지 댁으로 이동하면서 무슨 일일까 이야기를 나눴죠. 형님은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아마 같이 살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기에 바빴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선수를 치더군요. 혹시나 해서 미리 말하는데 이건 확실히 해두자. 물론 장녀는 나지만 부모님을 모시는 건 남자가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도 많이 힘들어서 딱히 모실 형편도 아니고. 그 말에 남편은 아버지의 의사를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할 일이라며 아버지를 모시는 일이야 자식된 도리니까 당연히 감수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도 애들 엄마랑 이걸로 말해본 적은 없어. 한번 이야기는 해봐야겠네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대답을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말해버리면 결국 싫다고 말할 사람은 제가 되는 꼴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대답을 들은 형님은 저를 쳐다보며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의논까지 할 일이냐면서 굳이 딴죽을 걸더군요. 그 상황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시댁에 도착해 식사 후 이야기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예측한 대로 흘러가더군요. 아버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적적하고 외롭기도 하고 노인 혼자 큰 집에 살 이유도 없다며 이제는 자식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 내외가 예측하지 못한 한 가지 옵션이 있었죠. 시아버지는 자신과 함께 살면서 끼니 정도만 챙겨준다면은 나중에 물려줄 재산의 비율을 그쪽에 많이 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시아버지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아버지가 엄청 꼬장꼬장하고 철저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시아버지는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셨죠. 심지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상인이 바가지에서 물을 담아 횟감 모개를 속이로 들자 귀신같이 알아채고 촬영까지 하며 따지셨죠. 당황한 상인이 죄송하다며 제 가격에 하겠다고 하자 그건 원래의 값을 치르는 거니까 당연한 이야기고 속이려 든 값을 치러야 한다며 끝까지 관공서에 신고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시아버지를 모시면 불편할 것이 뻔했죠. 그런데 제 속을 알려없는 남편은 부모 자식 간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혜주 엄마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하더군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넌 그게 문제야. 그러니 손해만 보고 살지. 내 분명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셈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왜 아직도 그걸 모르냐? 그 말에 형님이 불쑥 끼어들어 시아버지의 말을 거들며 냉큼 시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랑 사세요. 돈이야 나중 문제죠. 어쨌거나 장녀로서 당연한 도리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반찬값이나 주시는 걸로 충분해요. 어찌됐건 돈은 받겠다는 건데 말은 번드러하게 잘하더군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180도 바뀐 형님 내외의 태도에 기가 막힌 저는 형님, 아까는 아들이 모시는 거라면서요.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본인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펄쩍 뛰더군요. 어쨌거나 형님이 저렇게 나오니 제 마음은 한결 편해졌고 결국 시아버지는 형님 집에서 머무르기로 하셨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물은 남편보다 셈이 철저한 형님을 더 예뻐하시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형님과 시아버지가 합가를 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거죠. 형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아버지의 식단부터 치료까지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게 되었다며 툴툴거렸습니다. 남편이 아버지한테 반찬값 더 달라고 하라 했더니 사실 그 사이에 시아버지의 집과 시골에 있는 땅을 처분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사는 족족 떨어져 버려서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앓는 소리를 했다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뒤 형님이 치킨집으로 직접 찾아와 본론을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아버지 좀 모셔. 네? 이렇게 갑자기요? 걱정 마. 아버지 생활비는 내가 보내줄게. 매달 15만원씩. 15만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려는데 이 빙구 같은 남편 놈은 속도 없는지 순순히 알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물러설 수가 없었죠. 형님, 1년 사이에 단물 다 빠졌나 봐요. 재산은 물려받고 이제 저희한테 월 15만원에 위탁하는 거예요? 제 날선 질문에 형님은 지금 사정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고 뻔뻔하게 대꾸하더니 갑자기 얼굴을 풀고는 옳게 주식 오르고 사정 좀 괜찮아지면은 내가 다 갚을게. 당연히 아버지도 도로 모시고 오고 하며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하더군요. 남편은 알았다며 우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는 형님을 돌려보냈습니다. 형님이 가고 난 뒤에도 기가 막혀 한참을 씩씩대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죠. 미안해. 나도 누나 행동은 괘씸한데 아버지가 짐인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보기 싫었어. 그리고 네가 모시니 내가 모시니 하면서 싸우기엔 아버지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누나랑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물론
화나고 답답하긴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도 없었어요. 남편의 성격이 그런 거 애저녁에 알고 있었으니 이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막상 시아버지를 모시러 가서 보니 당뇨 때문인지 1년 사이에 상당히 왜소하고 초라해지셔서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합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가게 일하랴, 시아버지의 수발을 들랴, 아직 고등학생의 나이 챙기랴 이래저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혈당 측정하는 것부터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했으며 함께 병원도 가고 인슐린 주사도 맞고 하다 보니 이래저래 돈도 많이 들어 너무나 괴로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형님을 원망했습니다. 유산은 유산대로 다 챙겨가고 병원비도 없는 시아버지는 우리에게 떠맡게 된 거니까요. 이에 더해 의사 선생님의 권고와 달리 운동도 하기 싫어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래저래 걱정도 많이 되었죠. 심지어 식단 조절하는 것도 싫어하셨는데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오븐에 구워드리거나 삶아드리면 튀김옷이 없다면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제 말대로 하신 적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형님 집 있다가 쫓겨나다시피 저희 집에 오시게 된 거라서 눈치는 보시는 것 같은데 평생 부려온 꼬장꼬장한 고집까지 버릴 수는 없는가 보더군요. 한동안 시아버지와 기싸움을 하던 저는 결국 남편은 모르는 사람한테 봉사도 하는데 하며 합리화를 시켰고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내느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저에게 분통 터지는 소식이 들려왔죠. 형님이 본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15만 원조차도 끊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해도 너무하다 싶어 따지려고 갔더니 형님은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쪼들려서 그렇다며 미안하다 할 뿐이었죠. 하지만 쪼들린다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집안의 가전제품부터 화장실 타일, 식기류까지 죄다 의리의리한 것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아니, 그렇게 쪼들리는 분이 저렇게 커다란 TV며 화장실 공사도 하셨어요? 이런 건 돈은 얼마 안 들어. 그냥 집에 안 좋은 기운이 많다고 해서 이것저것 바꾼 거야. 그래야 잘 된다고 하더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형님은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만 기다리면은 못 준 것까지 한 번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형님네가 저희에겐 비밀로 하고 이사를 한 것입니다. 물론 더 의리의리한 집으로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쪼들린다는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니라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그제야 형님은 사실을 실토하더군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